안녕하세요. 부업 CEO입니다. 제가 영상을 못 올리는 시간 동안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바쁜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좀 시도해 보느라고 정신이 좀 없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를 시도해 보고 거기에서 느낀 점, 또 어떠한 결과들을 얻어냈는지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도해 본 것들을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나눠 왔는데요. 첫 번째는 국내 위탁을 좀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카카오뷰, 세 번째는 NFT 부동산, 네 번째로는 제가 지금 하고 있었던 구매 대행을 계정을 늘려서 다계정을 운영하는 것을 도전해 보았고요. 다섯 번째는 잘 나가는 서가장에서 하고 있는 서파르타라는 프로그램에 운 좋게 참여하게 되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5가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국내 위탁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2월에 중국 명절이 있었습니다. 새해 첫날 명절, 우리나라의 설날하고 같은 명절이죠. 우리나라는 명절 때 연휴가 아무리 길어도 일주일이면 다 끝나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 공장과 업체들이 한 달 넘게 쉬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넘게 걸리는 배송을 기다리지 않으시고 취소를 한다거나 또는 아예 주문을 안 하는 사태가 일어나서 명절이 있었던 그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아주 한가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가하다 보니까 이렇게 구매 대행이 비수기인 시기가 이번만 있는 건 아니고 또 다른 명절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조금 배송이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었을 국내 제품들을 조금 팔아보면 이 시기에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국내 제품을 한번 업로드를 해봤습니다. 새로 사업자를 하나 내서 계정을 생성을 했고요. 쿠팡, 위메프, 인터파크,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지옥시장까지 이렇게 7개 마켓에 모두 가입을 했고요. 저는 구매 대행도 미서씨 대량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진행을 했었던 것처럼 국내 위탁도 대량으로 등록하는 방식을 택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실험 삼아 해보는 것이기도 하고 빨리 좀 결과를 보고 싶어서 수동 등록 같은 경우에는 또 공부가 많이 필요하고 인풋 대비 아웃풋이 나오는 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그래서 저는 대량으로 업로드를 했고요. 모든 마켓에 거의 한 2,000개에서 3,000개 사이를 업로드를 하고 한 2주에서 3주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판매가 일어났고요. 대략적으로 한 매출이 한 100만 원 정도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여기에서 느낀 점은요. 제가 등록하면서 사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국내 위탁은 역시 마진도 너무 작고 가격 경쟁력도 없구나. 다른 판매자들이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상세 페이지를 가지고 너무 많이 팔고 있고 또 나보다 싼 가격에 파는 판매자들도 많이 있는데 이게 과연 팔릴까? 솔직히 반신반의하면서 안 팔릴 거라는 마음이 조금 더 컸어요. 그런 마음으로 올렸는데 2주 동안 1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것을 보고 역시 이 타당성을 판단하고 이런 것들은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어떤 것이든지 실행을 해서 시도를 해보고 뚜껑을 열어봐야지 결과를 알 수 있구나. 또 다시 한번 하면서 반성을 했습니다. 시도를 해보지 않았다면 이거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안 했겠죠. 그리고 아예 국내 유탁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런데 이렇게 2주 동안 1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났고 사실 이거는 조금 운이 따라준 것 같기도 해요. 어떤 제품은 심지어 팔렸는데 똑같은 제품을 똑같은 상세 페이지와 똑같은 썸네일과 똑같은 제목으로 파는 판매자가 저 포함 한 8명 정도가 되었는데 가격이 제게 가장 비싸더라고요. 그런데도 제 것을 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나는 시도하고 실행하고 나머지는 소비자에게 맡겨야 되는구나. 물론 운이 좋았고 신규 버프를 좀 받은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실험 삼아 한 거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그렇게 바짝 물건 업로드하고 그냥 밀어놨어요. 밀어놨는데 그 뒤로도 주문이 하나씩 이렇게 간간히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제품을 업로드했던 모든 마켓에
풀로 채울 수 있는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를 채워 놓으면 지금 내가 팔았던 것보다는 조금 더 매출이 일어날 것이고, 내가 많이는 아니더라도 부업의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가져가기는 괜찮겠다라는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매대행 다 개정을 하느라고 좀 바빠서 못하고 있지만, 구매대행의 대량 프로세서가 완성되는 대로 저는 국내 위탁도 하나의 파이프로 좀 구축을 해놓을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카카오뷰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카카오뷰에서 수익 채널로 인정해주는 조건이 보드를 10개 이상 발행하고 친구 수 100명 이상을 채웠을 때 수익 채널로 등록을 해주겠다입니다. 저는 카카오뷰의 수익 채널을 4개를 만들었고요. 4개 모두 보드수 10개 이상, 친구수 100명 이상을 만들어서 수익 채널로 등록을 했고, 이제 한 달 정도 동안 또 열심히 해봤습니다. 매일매일 보드를 발행했고요. 그리고 보드의 조회수도 꽤 괜찮게 나왔습니다. 보드를 발행했는데 조회수가 안 나왔다. 그럼 제목을 바꿔서 다시 올리고, 그럼 조회수가 터지고, 이런 식으로 한 달 동안 계속 이렇게 열심히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카카오뷰 같은 경우에는 1월 수익을 2월 25일 날, 다음 달 25일 날 얼마의 수익이 났다라고 이제 메일을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보고, 그리고 또 거의 한 달을 기다려서 그 다음 달 3월 15일이 되면 그 수익을 통장으로 입금을 해주는데요. 제가 한 달 동안 그렇게 열심히 거의 매일매일 4개의 채널의 보드를 발행했고, 조회수도 몇천 이상씩 계속 꾸준히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달 동안 해놓고, 이제 25일 동안 얼마의 수익이 났을까 기대를 하면서 기다렸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25일 날 수익을 짠! 열어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네. 정말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너무너무 형편이 없어가지고 수익이 정말 깜짝 놀랐고요. 네 채널을 합쳐서 거의 15,000원이 입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예전에 카카오뷰 초창기 때는 그냥 보드를 발행해서 조회수만 많이 나오면 돈을 지불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막 몇백만 원씩 이렇게 쉽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나의 뷰 탭에서 눌러서 들어가서 내 컨텐츠를 읽거나 봐야지만 수익으로 연결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유튜브로 친다면 그냥 이제 지나가다가 들어오는 사람들, 눈에 띄어서 클릭을 하는 사람들은 아예 수익으로 잡아주질 않고요. 그냥 나에게 친구로 등록된 사람들이 내 거를 봐주고 좋아요를 눌러주고 이렇게 해야지만 수익이 창출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카카오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친구를 처음에 하나하나 이렇게 내가 내 컨텐츠를 좋아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늘리신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처음에 이제 확 늘리려고 그렇게 서로 품앗이도 해주고 나도 눌러주고 너도 눌러줘 이렇게 해서 늘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걸 다시 들어가서 챙겨서 보시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실까? 많진 않아요. 100명이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수익이 형편없게 나온 거고, 이게 카카오뷰도 이것으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우선은 좀 이렇게 밀어놨고요. 어쨌든 수익은 좌절이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NFT 부동산입니다. 제가 한 1년 반 전쯤에 이제 남동생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남동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 아이들은 게임상에서 부동산도 매입을 하고 땅도 매입을 하고 그렇게 한대요. 그런데 그걸 현금 거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NFT 상에 웹상에서만 존재하는 가상의 공간에서 땅을 사는데 그걸 현금을 주고 산다. 근데 그 땅의 가치가 현금으로 1억이 넘는 게 있다. 저는 그 얘기가 너무 충격적이었고, 제정신이 바뀐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미친 거 아니냐. 어떻게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고 컴퓨터 상에서 존재하는 그런 가상의 세계에 있는 땅을 억을 넘게 주고 살 수가 있냐. 나는 제정신이 바뀐 사람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그리고 1,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시점이잖아요. 지금도 아주 극초기긴 하지만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누군가는 가상공간 안에서 어떤 거래를 하고 물건을 팔고, 그런 부동산도 매입하고
그런 건물을 짓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대기업들도 거기에 같이 동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세계가 있구나. 근데 지금은 너무 극초기여서 사실 이게 정말 수익으로 어떻게 나에게 돌아올지는 아직은 감이 잡히진 않아요, 저는. 그렇지만 그 NFT 도시 안에서 아파트 청약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청약에 참여를 했고 아파트가 당첨이 돼야지 아파트를 분양받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저는 처음에 이거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할까, 이거 그냥 청약 신청하면 되지 않겠어? 이런 생각으로 쉽게 청약을 신청했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제가 거의 한 몇백 번 청약을 시도한 것 같아요. 거의 한 1000번 넘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아파트 딱 2채 됐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에서 가져보지 못한 서울의 아파트 2채를 가상 공간 안에서 지금 소유하고 있고요. 실제 아파트 분양받는 것처럼 또 기간 안에 등기도 쳐야 되고, 그래서 등기도 쳤고, 등기를 딱 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임대 수익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임대 수익은 그 안에서 통용하는 코인으로 지급을 해주고요. 지금 그것으로 이제 받아놓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조금 더 발전되고 활성화가 되고 나중에는 뭐 세입자도 들어오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얼마나 많은 수익을 나에게 가져다 주는 것으로 변신할지 그냥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는 상태고요. 매일매일 임대 수익을 따박따박 적립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4번째로는 구매된 다계정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원래는 2개 계정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2개 계정을 운영하는데 사실 2계정에 업로드할 키워드를 찾고 이런 것들은 배제하고 그건 이제 조금씩 하는 업무들이고, 매일 꼭 해야 되는 업무들이 이제 주문 처리와 그리고 제품 업로드잖아요. 제품을 업로드하고 주문 처리하는데 한 3시간 정도 일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미 이제 돈이 벌리는 걸 알았고 어느 정도 노력 대비 아웃풋이 나온다는 걸 느끼고 나니까 계정을 늘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늘릴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왜냐면 내가 계정이 2개인데 3시간 일을 한다면 계정을 6개로 늘린다면 내가 9시간 일을 해야 돼? 그럼 키워드 찾고 CS하고 그 외의 일들을 수행을 하려면 하루에 11시간, 12시간 일을 해야 돼? 매일매일? 그건 저에게 너무 무리인 거예요. 제가 지금은 이제 이 온라인 비즈니스에 조금 올인하고 싶어서 본업을 많이 줄였지만, 원래는 본업도 있었고 지금도 아예 접은 건 아닙니다. 본업도 있고 또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엄마이기도 하고 집안일도 해야 되는 주부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12시간 이상씩 나의 시간을 투자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더라고요. 또 체력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어서 그래서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잘 나가는 서과장에서 코칭생들을 대상으로 서파르타라는 것을 모집했어요. 서파르타라는 거 하는 거는 내가 혼자 실행력이 떨어지고 쉬고 싶고 이런 걸 이기지 못한다면 가둬놓고 시키겠다 이런 취지로 이제 직장인들을 배려하셔서 온라인반도 있어서 저는 온라인반을 듣고 있는데, 어쨌든 서파르타에서 이제 지향하는 첫 번째 목표가 뭐냐? 대량을 대량답게 프로세서화해서 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것과 딱 부합해서 신청을 했는데 운 좋게 이제 뽑혀서 지금 함께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계정을 결과적으로는 6개로 늘렸고 6계정 업로드 하는데 3시간이 채 안 걸려요. 키워드 리스팅만 잘 해놓으면. 그래서 이게 프로세서화가 이 정도로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한번 느끼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제품을 업로드를 해두면 당장은 그렇게 수익이 나지 않는 거는 다 아시잖아요. 조금 기다려야지 그때부터 좀 더 잘 팔리게 되잖아요. 저희 첫 번째 계정과 2번째 계정도 한 3번째 달에 거의 매출을 피크를 찍기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좀 매출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고, 사실 지금은 서파르타 하기 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매출이 확 늘었다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늘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3달이 지났을 때 다계정을 돌려서 매출이 늘어났는지 발전하게 됐는지 그 내용은 또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할 거고요. 자, 지금까지 제가 부업 CEO로서 부업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파이프들에 대해서 제가 경험해 본 것을 바탕으로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드려봤고요. 앞으로도 좀 이거 부업으로서 좀 괜찮은데 시도해볼 만한데 이런 거 있으면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보고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구매 대행에 관련된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정보도 계속 꾸준히 올려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는 구매 대행을 대량으로 하면서 가장 고민되고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뭘 팔까도 고민인데, 제품들을 업로드할 때 제목을 만드는 게 굉장히 고민이잖아요. 근데 사실 제목이 제일 중요하죠. 검색에 있어서. 그래서 제목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한번 올려드리려고 해요. 이건 제가 하는 방법이고,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는 제목을 짓는 방법이 좀 달라요. 대량하는 사람들은 스마트 스토어를 안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저는 스마트 스토어를 계속 했었고, 제일 매출이 많이 나오는 계정은 쿠팡하고 스마트 스토어랑 거의 매출이 반반 나올 정도로 스마트 스토어가 조금은 많이 팔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짓는지 쿠팡과 스마트 스토어를 나눠서 한번 올려볼 예정입니다. 제가 그동안 바빠서 영상을 못 올렸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런 이유도 있고요. 좀 영상을 올리는 게 좀 부담이 됐었어요. 좀 잘해야 된다. 뭐 약간 이런 것들 하고, 화면도 조금 화사하게 잘 나왔으면 좋겠다. 막 이런 욕심들이 있다 보니까 부담이 돼서 좀 못 올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런 거보다는 조금 미흡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채널로 열심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